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그리고 국제정치 관련한 주요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대장동 게이트, 정말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들이 이 정도까지 막장으로 치달아 있었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희한한 정말 충격적인 상황인데요. 이 관련한 소식 제가 여러분들께 또 저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저격을 했어요. 저격이랑 총을 쐈다는 게 아니고 입으로 말로써 청문회에서 저격을 했는데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혹시나 바이든을 낙마시키기 위한 큰 그림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거든요. 어떤 소식들인지 보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 격화로 바이든 지지율이 폭락하고 상하원 각 위원회에서 바이든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최근 친중 반역 행위로 논란의 중심에 선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바이든의 뒤통수를 강타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군 수뇌부는 아프가니스탄 완전 철군에 반대했으며 철군 지시가 내려오기 전 바이든에게 최소한 2,500명 이상의 병력을 잔류시켜야 한다라고 공고했지만 바이든이 이를 무시했다고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현지 시각 28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폭로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나와 군 지휘관들은 최고의 군사적 조언을 하도록 요구받았지만 의사결정권자들이 그 조언을 반드시 따르지는 않는다 라며 나는 올해 초부터 바이든 대통령에게 최소 2,500명의 병력을 아프간에 남겨두어야 한다고 수차례 공고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바이든이 지난달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내 기억에 군 참모 누구도 나에게 아프간 병력 주둔 필요성을 말한 사람이 없었다 라고 주장한 발언을 뒤집는 것인데요. 마크 밀리 합참의장의 이번 증언은 바이든 대통령의 주장을 뒤집는 것으로 미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밀리는 계속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간 철군은 놀라운 성공이라고 평가했지만 그것은 실행상의 성공이었을 뿐 전략적 실패였으며 미국에 대한 전 세계 동맹국들의 신뢰를 손상시켰다는 그 표현이 맞다라며 바이든을 공격했는데요. 그는 미군이 떠난 아프간에서 알카에다와 IS가 6에서 36개월 내에 재건될 것이다 라며 바이든의 대외 전략 실패에 대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현역 군인이자 미군 최고 서열의 인사가 군 통수권자에 대해 이같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인데요. 미 정치권과 군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바이든을 겨냥한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노리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 트럼프 시대에 합참의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합참의장을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 측의 인사다라고 보기에는 또 좀 애매한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중국과 내통한 스파이다 뭐 이런 지금 막 그 스캔들도 막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를 그만두기 직전이었죠. 작년 이제 12월 뭐 이 무렵에 이 중국이 미국 대선에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증언, 폭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격분을 했고 그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핵 공격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라고 당시 미국 민주당에서 계속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 저 정신 이상하니까 끄집어 내려야 된다. 이제 이런 그 공격들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중국이 굉장히 불안해하니까 이 마크 밀리가 중국에 전화해서 트럼프가 정신 이상해서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있는 한 하지 않는다. 막아낸다. 라고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전화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화가 지금 증언되면서 마크 밀리고 완전히 반역자 아니냐. 이런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미국이 핵미사일을 발사를 하려고 하면은 대통령 그리고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서로 간에 다 동의하고 물론 뭐 대통령이 지시하면 이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은 그 핵가방에 이제 사인을 이렇게 버튼을 눌러야 되지만 어쨌든 자기는 안 누르겠다 이제 이거죠. 그렇게 해서 핵전쟁 막겠다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반역이다라고 지금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청문회 불려가서 지금 아프가니스탄 철군에 대해서 의원들이 맹공을 퍼부으니까 나는 2,500명 이상을 남겨야 된다라고 조언했다. 지속적으로 조언했다. 올해 초부터. 그런데 바이든이 듣지 않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에
ABC 방송에 출연해서 군인들이 나에게 그런 조언을 한 적이 한 명도 없다. 내 기억에. 그런데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의 기억이 좀 오락가락한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는데 어쨌든 내 기억에 어떠한 군인들도 나에게 그런 조언을 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난 다 철수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크 밀리의 말이 맞다면 바이든은 거짓말을 한 것이 되죠. 미국은 이 최고 정치권에 있는 아주 그 최고의 인사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그 닉슨의 워터게이트 같은 뭐 도청을 했는데 도감청했는데 안 했다라고 했다가 이제 나중에 그게 밝혀지면서 결국 대통령 그만뒀던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거짓말을 한 것이 만약에 확실해진다면 또 이런 그 마크 밀리 합참의장뿐만 아니고 국방장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그 군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거는 좀 남겨둬야 된다. 다 나오면 안 된다라는 조언을 했다라는 복수의 증언이 나온다면 바이든은 정말 엄청나게 궁지에 몰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미국인들은 IS나 뭐 보코하람이나 또 뭐 이런 그 다른 무장단체보다 알카에다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완전히 그냥 경기를 하죠. 왜? 알카에다가 9.11 테러를 일으켰으니까. 그런데 이 밀리 합참의장은 6개월에서 36개월 내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알카에다가 재건될 거다. 그리고 IS도 재건될 거다. 그게 지금 우리가 다 철수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정말로 알카에다가 재건된다면 이 바이든 대통령 또 이 민주당 정권은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지금 올 초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바이든은 바지 사장이고 뒤에 해리스 부통령이 진짜가 아니냐. 그리고 그 해리스 부통령을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이 진짜가 아니냐. 이런 그 예상들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바이든을 끄집어 내리고 국무위원들이 과반수 찬성하면 되니까 그리고는 해리스를 올리려고 이런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미국이 굉장히 큰 위기 속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나라 이야기 여기보다 더 막장입니다. 보겠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를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이 사업이 이재명과 관련된 극소수 기득권 세력이 국민을 갈취해 막대한 이득을 취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는 정황들이 하나둘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재개발로 쫓겨난 대장동 원주민들, 약정된 돈도 못 받고 쫓겨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산관리업체 화천대유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들에게 보상금 5천만 원 지급을 약속했다가 회사 사정을 이유로 번복했다고 경향신문이 30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대장동 원주민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전하며 올해 6월 화천대유의 보상 업무 담당자 양모 전무와 원주민들의 협상 내용을 전했는데요. 화천대유는 신축 아파트 평당 공급 가격이 급등해서 원주민들의 재입주가 불가능하다라며 원주민들에게 지역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내놔 이 문제를 놓고 원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원주민들은 화천대유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화천대유는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재정착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각 5천만 원을 지급을 약속했는데요. 원주민들이 이 말을 믿고 소송을 취하하자 화천대유는 7월 돌연 입장을 바꿔 재정착 지원금 지급은 회사 사정으로 불가능하다고 원주민들에게 일방 통보했습니다.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는 원주민들에게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보상금을 주고 싶어도 못 준다라고 말했다는데요. 화천대유 측의 해명과 달리 회사의 자금 사정은 그야말로 넘쳐났고 투자자들과 임직원들은 수십억 원의 배당금과 퇴직금을 받으며 한몫 크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성남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개발 이익을 가로채 극소수의 기득권층, 공교롭게도 이재명과 관련 있는 자들이 일반 국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뜯어간 권력형 비리의 전형인데요. 입만 열면 국민을 외치는 자들의 추악하고 더러운 위선과 범죄 행위, 반드시 특검과 정권 교체를 이루어 응징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판교 신도시 옆에 있는 참 위치도 좋죠. 거기에 원주민들이 살고, 그럼 우리는 그냥 느끼기로 원주민들이 이렇게 좋은 집 지어서 다시 거기 또 입주하니까 서로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땅을 헐값에 팔고 그 땅값을 받은 걸 가지고 아파트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아파트 분양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정부 들어와서 아파트 가격이 거의 2배 정도씩 올라 버렸으니까
그래서 건설회사 또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분양 가격 올려버리겠죠. 그러면 자기네들이 땅을 판 그 돈을 가지고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고 이제 항의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5천만 원씩 주겠다 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느닷없이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못 주겠다. 소송 취하고 나니까 못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니 무슨 대리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주고 뭐 1억 원 내면은 1,000억 원 주고 1,200억 원 주고 800만 원 내면 100억 원 주고 이런 진짜 돈잔치를 벌인 이 정말 어마어마한 비리 덩어리가 주민들에게는 못 주겠다. 그런데 이재명이 한 말이 뭡니까? 왜 사기업에게 이익을 줘야 되냐? 그래서 우리는 시민에게 이익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걸 했다. 공공개발했다라고 하는데 시민에게 갔습니까? 원주민들조차도 지금 집도 없이 쫓겨나 버렸지 않습니까? 입으로만 국민을 위해서라고 외치는 이 자들 정말 국민을 위하지 않기 때문에 입으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입으로 어떤 그 애완견이나 이런 동물 보호를 외치던 어떤 자는 그 어마어마한 동물 학대를 하고 애견 학대를 하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벌고 입으로 위안부 할머니를 외치는 어떤 자는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서 사익을 챙기는 이런 대한민국 그리고 입으로 인권 변호사를 자처하면서 조직 폭력배들과 연계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이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통령 선거 지지 1, 2위를 다투고 있는 이 상황 대한민국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검찰, 경찰 그 누구를 믿겠습니까? 수천억 원을 뿌렸다는데 그러니 반드시 특검해서 이 현재의 검찰, 경찰 또는 이 10년 내로 검찰, 경찰과 전혀 관계없는 새로운 법조인이 나서서 특검해서 반드시 밝혀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판도라의 상자 그걸 열어야만이 그걸 끄집어내서 공개를 해야만이 이재명을 비롯한 이 범죄자로 생각될 수 있는 인식되고 있는 이 자들이 법의 처벌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검찰에 제출됐답니다. 아주 기쁜 소식 중에 하나인데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연루된 것으로 강하게 의심받고 있는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핵심 관계자로부터 판도라의 상자를 넘겨받았다는 소식입니다. 뇌물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들어있어 핵폭발급 후폭풍이 몰려올 것이라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천화와 동인 5호 소유주 정형학 회계사가 지난 9월 27일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서 녹취 파일 19개와 자필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9월 30일 확인되었습니다. 정형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 파일에는 이번 대장동 개발 사업 관계자들의 수익 배분 논의와 금품 로비와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이번 사건의 키맨으로 알려진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유동규 성남도시개발사장 직무대리 등의 대화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녹취 파일에는 정치권과 법조계 유력 인사들의 명단과 챙겨줘야 할 돈의 액수도 나와 있었다는데요. 정 회계사는 로비 대상에게 전달한 현금 뭉치 사진도 검찰에 제출해서 이 돈을 받은 정치권, 법조계 인사가 누군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수사당국과 언론은 이 사건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당초 언론은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인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를 몸통으로 보았지만 지난 14일 이재명이 직접 국회에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며 대장동 사업은 자신이 직접 설계한 거다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의 측근으로 성남도시개발사장 직무대리를 하고 이재명에 의해 경기관광공사 사장까지 했던 유동규는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치자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황급하게 창밖으로 던졌고 이 휴대전화는 누군가 가져가 현재 행방이 오리무중인 상태인데요. 정영학의 녹취록과 유동규의 휴대전화가 이번 사건의 진짜 몸통을 밝혀낼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천화동인 5호 소유주로서 거의 수백억을 벌었던 정영학 회계사가 지금 이제 검찰의 참고인을 불려가서 녹취 파일 19개를 냈는데 그 녹취 파일이 이 김만배, 천화동인 1호죠. 김만배하고
또 여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유동규하고 전화통화하고 했던 내용들이 들어있었다. 여기에 누구에게 얼마 준다, 누구에게 얼마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 다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 준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얼마씩 가르자, 분배하자라는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었다고 하는데, 물론 뭐 연합통의 이 전화통화에 그게 뭐 전체가 다 들어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상당한 어떤 그 트리거가 들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또 사진을 또 돈 사진까지 공개를 했는데, 이걸로 얼마나 검찰이 이들을 확실하게 올가매고, 또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것은 이들이 아니고 정의학 이런 회계사 이런 사람이 아니고 김만배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사람, 그게 진짜 몸통이 누구냐, 이걸 지금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사람을 밝혀내는데 중요한 고리, 즉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판도라의 상자는 사라졌어요. 바로 유동규가 전화기를 밖으로 던졌다고 하는데 검찰이 들이닥치니까 그게 또 밖에서 또 누군가가 가져가 버렸네요. 그런데 검찰이 정말로 의지가 있다면, 반드시 밝혀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저는 누가 가져갔는지 밝혀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서울중앙지검의 이 검찰들이 과연 누구와 더 긴밀하게 링크가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 조국 라인인지 아니면은 윤석열 전 총장의 라인인지, 또는 윤석열 전 총장의 라인일 리는 거의 없고, 과연 이 현재 민주당의 친문 측에서 이 이재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결심에 따라서 사실은 검찰의 수사 의지가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쪼록 이 뒤에 있는 몸통이 누군지 반드시 밝혀내는 작업에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자, 이재명이 제가 그저께 아수라 영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조폭하고 관계가 돼 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수라 영화 보면 국제 나이트클럽파, 여기도 지금 국제 마피아파, 그리고 그 국제 마피아파하고 은수미 지금 성남시장하고 운전기사 차량 다 제공받고 이런 의혹들, 그건 또 실제 또 유죄 확정이 되었죠. 사실이니까. 이재명이 과연 정말 그랬을까? 자, 이 폭로가 된 사진인데 국제 마피아파 이태호입니다. 여기 있는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은 이태호 국제 마피아파의 간부 두목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이 이태호가 이재명이 세월호 관련해서 광화문에서 단식 투쟁할 때 여기 나와서 경호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친하니까 경호하고 있겠죠. 딱 여기 정말 놀라운 사진이 하나 나와 있는데, 조폭이 이재명 성남시장 직무실의 시장 책상 위에 두 발을 올려놓고 포즈, 자신을 이 사진처럼 이재명 지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글도 올려놓은 것을 SNS에 올렸답니다. 기가 찬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거 지금 사진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이렇습니다. 야, 누가 봐도 참 세게 생겼습니다, 이 사람. 그런데 좋다고 또 이재명은 그래 잘하고 있어 하고 어깨 손 올리고 또 사진도 찍어주네요. 운동화 신고 그 운동화 차림으로 성남시장의 책상 위에 발을 이렇게 다리를 두 개 다 올려놓고 제끼고, 그리고는 엄지척 두 개 다 하고 사진을 찍은 이 이태호라는 깡패두목, 이거 보통 친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영화 아수라에서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그것을 지시하고 행동하고 하는 그런 커넥션들이 이거 혹시 실제가 아닐까라는 그런 겁이 덜컥 날 정도예요. 그래서 또 하나 있는데, 이거 이제 또 방송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유튜브 방송에 캡처한 건데요. 이거 실제 쓰던 망치예요 라고 하면서 이런 큰 해머를 지금 들고 있는데, 이거 오한마라고 하죠. 영화 보면 이런 오한마로 사람 막 때려 죽이고 하는데, 와, 혹시 그런 건 아닐까라는 겁이 덜컥 나네요. 이재명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정말 이재명은 이 천화동인, 화천대유, 성남의 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은 1원도 안 받았을까요? 그리고 이 대통령 선거하는 선거 자금으로 1원도 거기에서 들어오지는 않았을까요? 또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썼던 그 선거 자금으로 1원도 여기에서 들어가진 않았을까요?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듭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검찰, 경찰 어떻게 믿겠습니까? 수천억을 뿌렸다는데 반드시 특검이 새로 임명이 되어서 조사해야 되고 대한민국 정의를 바로 세우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